패턴 모델링 책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92쪽에 있는 육각 패턴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확인하시고 책하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면 비슷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기본 패턴을 만들어야겠죠. n곤을 이용해서 탑 뷰에 반지름 200인 n곤을 만듭니다. 물체 위치가 0,0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V-Ray 프록시로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0,0으로 축을 이동시킨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더 좋아요. Ctrl V 명령으로 n곤을 복사합니다. 이 n곤 복사된 것의 반지름은 150으로 만들고 서클러를 선택해서 n곤의 6개의 포인트를 갖는 원을 만듭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두 개는 어태치로 하나의 물체가 되도록 합니다. 버텍스에서 보게 되면 점의 위치가 다 똑같고 첫 점의 위치도 이렇게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그먼트에서 모든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중간에 선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4개로 디바이드 합니다. 그럼 점들이 이렇게 추가되겠죠. 이 사이에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크로스 섹션이라는 명령으로 두 개의 스플라인을 클릭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 부분에는 선들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는 면이 없는 상태고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surface라는 modify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surface라는 modify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흰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 검정색으로 보인다면 플립 노마를 체크해서 반대로 뒤집어주면 뒷면이 앞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패치 토폴로지에 스텝이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깨끗한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이 안쪽이 5번 분할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보더를 이용해서 안쪽 보더를 선택해서 Shift 스케일 합니다. 이때는 XY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요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Shift 스케일 이렇게 해서 가운데 형태의 구멍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폴리곤 레벨에서 필요한 폴리곤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있는 이 폴리곤을 클릭하고 컨트롤 더블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3D Max 버전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선택에 대한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4개를 선택되지 않게끔 하고 나머지 선택 부분은 삭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이 원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을 이동시켜서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점이 이동될 때 이 기울어진 선을 기준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에딧 지오메트리에서 컨스트레인트는 엣지를 선택해주고 스냅을 이용해서 점을 맞춰줍니다. 엣지 레벨로 이 부분에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로 새로운 엣지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스케일로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원형을 회전시킬 건데 이 원형의 이 모서리 이 부분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이 원형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이 중요하겠죠. 축이 위 끝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잠깐 동안 회전축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워킹 피벗이에요. 하이어라키에 보면 에딧 워킹 피벗이 있습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죠. 일단 워킹 피벗은 OK를 해주고 그 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을 선택하고 회전을 해줍니다.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앵글 스냅으로 회전을 하는데 앞에서 사용했던 컨스트레인트는 다시 논으로 바꿔주고 회전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25도 정도 회전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듭니다.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됐겠죠. 이제 필요한 엣지를 만들 건데 현재 올려져 있는 물체는 회전이 돼야 되는 물체인데 바깥쪽 육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육각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엣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엣지에서 보면 추가된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데 컨트롤 알트 키를 이용해서 추가된 엣지를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원에 가깝게 가면 원형이 되고 육각에 가깝게 되면 육각이 돼요. 우리는 원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에 가깝게 해서 이 부분을 놔주면 돼요. 이제 워킹 피벗은 필요 없기 때문에 워킹 피벗은 다 사용했으면 가장 위쪽에서
뷰로 다시 바꿔주고 선택되어 있는 엣지는 스플릿으로 분리해줍니다. 스플릿을 분리하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작업을 해볼게요. 이 모서리 부분도 그렇고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터보 스무스를 줄 건데 지금 육각 형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육각 형태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보더를 이용해서 바깥쪽에 있는 보더 쉬프트 드래그해서 이렇게 육각면에 해당하는 옆면이 만들어지게끔 합니다. 컨트롤 폴리곤을 클릭해서 옆면이 선택되게끔 하고 가장 아래쪽에 보면 스무싱 그룹이 있는데 스무싱 그룹에서는 20도를 입력하고 오토 스무스를 해줍니다. 이제 터보 스무스를 다시 적용하고 터보 스무스 명령 중에 스무싱 그룹이라는 옵션을 체크해주면 스무싱 그룹별로 이렇게 꺾어진 상태의 터보 스무스를 적용하게 돼요. 2번 정도 분할을 해주고 부드러운 상태가 되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측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폴리곤 레벨에서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엣지들도 필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엣지에서 더블 클릭으로 컨트롤 더블 클릭, 여기는 분리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하고 컨트롤 리무브로 점과 함께 지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보더 여기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고 컬랩스로 한 점을 만들어줍니다. 면이 깨지지 않는지 잘 확인하고 엘리먼트에서는 스무싱 그룹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문제가 없게끔. 엘리먼트에서 가운데에 있는 형태를 디태치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볼게요. 디태치하고 이름을 줍니다. 이제 두 물체는 똑같은 축을 사용하겠죠. 로테이트를 했을 때 틀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프레임을 4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오토키를 실행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180도 회전하고 오토키를 오프해준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3D Max가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에서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커브 에디터를 실행하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로테이트 키를 확인합니다. 이때는 확대를 해서 커브가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커브를 모두 선택하고 직선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속도가 일정하게 회전하는 물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회전하는 물체를 만들어줍니다. 현재 물체를 하나의 소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물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V-Ray 프록시로 만들어서 그 물체를 책처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두 물체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V-Ray 메쉬 엑스포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물체가 있어야 할 위치 그리고 옵션들을 선택해야겠죠. 현재 물체는 하나의 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된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만들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고 물체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물체가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때 40프레임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40프레임만 사용할 수 있게끔 프레임 레인지를 이용해서 0프레임부터 40프레임까지만 프록시 물체가 만들어지게끔 합니다. 현재 물체를 자동으로 프록시 물체로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선택해서 현재 물체가 바로 프록시로 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프록시 물체가 만들어지죠. 물체의 축을 확인하고 0콘 모형에 있었기 때문에 축이 어긋나진 않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기본 패턴이 만들어졌네요. 프론트 뷰에서 물체가 배치될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고 쉐입에서 렉탱글을 만들고 사이즈를 4000에 10,000으로 만들어줍니다. 크리에이트 패널에서는 아이투소프트 포레스트 팩으로 앞에서 만들었던 사각형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지오메트리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소스 물체를 선택해줍니다. 커스텀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소스 물체를 선택하고 기본 옵션으로 예스 합니다. 그럼 물체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물체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에서 메쉬 형태로 보이게 합니다. 그럼 물체 형태가 막 이상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제대로 배치하기 위해서 디스트리뷰션 부분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가 돼야 육각이 제대로 배치가 되니까
그리드 2번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되는데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유닛을 조정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춰줍니다. 유닛에 지금 XY가 똑같은 값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락을 풀고 XY에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모서리들이 딱 붙을 수 있게끔 값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서리가 딱 붙어 있는 상태로 값을 입력해 주면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F4번 키를 눌러서 배치된 상태를 보면 0프레임 상태가 다 배치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형태가 랜덤하게 회전되는 상태를 만들고 싶다면 이펙트에서 플러스 버튼,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스텝드 로테이션을 로드합니다. 스텝드 로테이션은 내가 입력한 로테이션 값으로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육각 같은 경우는 60도로 입력을 해줘야지 60도씩 회전해서 불규칙하게 회전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도를 입력하면 60도씩 불규칙하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 수 있고 애니메이션 되는 형태를 이용해서 물결 형태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UVW가 있는 플랜 같은 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에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이 플랜은 도움을 받기 위한 물체이기 때문에 Alt X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포레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서페이스에서 플랜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제 플랜이 가지고 있는 UV 좌표를 사용하게 돼요. 이펙트에서는 사용했던 이펙트를 없애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에서는 프레임 폼 맵으로 0프레임부터 40프레임까지를 사용하고 형태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맵을 사용하는데 맵을 사용할 때는 흑백 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색하고 흰색 사이에서 0프레임부터 40프레임까지의 모양이 흑백 범위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노이즈 맵을 사용해 볼게요. 재질 편집기를 열고 노이즈 맵을 인스턴스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 내용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텍스처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요.